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주요 지표들이 참 안 좋게 나오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드디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 3대 지수가 모두 지난 주말 상당히 떨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물론 지난 2주간에 먼저 발표되었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지만 그래도 더 안 좋게 나온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3월 고용보고서 바로 좀 몇 가지 수치만 확인해 드리면 비농업 일자리가 70만 1,000개가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은 한 25만 개에서 30만 개 일자리였기 때문에 2배 이상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업률도 3.4에서 4.4%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수치들이 다음 달에 나올 수치에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많아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고요. 분야별 일자리를 잠깐 살펴보면 가장 역시 많이 줄어든 것은 레저라든가요, 각종 병원 업무 이런 쪽이 되겠고요.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라든가 다 외식 업체 이런 것들, 호텔, 병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 이런 것 쪽에서 많이 일자리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의아한 것은 실제 일반 병원이라든가요, 일반 개인 병원, 중소형 병원들이 되겠죠. 그리고 치과 등에서 약 2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일반 병원들에 대한 수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가죠. 걱정되니까 안 가고 가다 보면 이제 직접 응급실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별 진료소 위주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시적으로 문 닫는 치과병원, 문 닫는 개인 병원, 더 프랙티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문을 많이 닫으니까 일시적으로 레이오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원 선생님 부족하다 그러지만 일시적으로 또 해고된 분도 엄청 많다는 것들 뉴스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치로 이번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간 금요일 고용보고서로 확인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3.1% 늘었는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13개월 연속 일자리가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일단 마감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다만 이 수치는 3월 2주차까지의 집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올지 상당히 큰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일부에서는 일부 전문가에서 2천만 명이 나올 거라 2천만 개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절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실업률이 10% 이상 나올 것은 명확하가 분명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그 같은 날 발표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월급 받는 게 있으니까 수치로 떨어지니까 아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구별로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집에 몇 명이나 지금 일을 하러 나가느냐 이런 걸 설문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서비한 건데요. 2월보다 300만 명이 임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상 문제, 둘째 주까지만 집계한 걸 갖고 3월 고용보고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디드 하이어링 랩의 닉 벙커란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분석을 말씀드리면 이런 수치가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실업 사태의 일부의 초기 상황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나올 지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 10%는 당연하겠고요. 20%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자리 감소 2천만 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IMF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는 지난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의 증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 한 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7% 떨어졌고요. S&P 500이 2.1%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는 21% 가까이 떨어진 거가 되겠고요. 나스닥은 1.7%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60%로 마감됐기 때문에 전전주보다는 큰 차이 없이 일단 마감됐겠고요. 유가의 하락폭은 32%나
그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 수준을 많이 떨어졌다가 또 급하게 또 회복한 것도 일단 여러분들 수치로 많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연초 이후만 다시 한번 보면 다우지수는 26%, 2월 10일 고점 대비로는 28%가 떨어졌고요. S&P 500은 고점 대비 26.7%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역시 마찬가지 25.1%가 떨어졌고요. 지난 한 주간만 보면 그나마 에너지 섹터가 유가가 이제 막판에 반등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가 좀 반등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가 이제 주중반 이후 급반등에 돌아서면서 쉐브론이 9% 올라갔고요. 월마트가 9% 올라갔습니다. 존스앤존스다 헬스케어 쪽인데요. 8.9% 올라갔고요. 버라이즌이 3.7% 통신회사한테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카니발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가 떨어졌고요. 나스닥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뭐 농구라든가요, 미식 축구, 뭐 피파 올림픽, 피파 월드컵 이런 거 하는 거요. 일렉트로닉 아트가 7.8% 올라갔고요. 대표적인 어떤 치료제에 관련된 거로 그나마 기대가 받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7.4%가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항공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델타항공 등 뭐 이런 위주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외신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 버핏 할아버지도 항공주를 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거죠. 사실 워렌 버핏의 벅시스웨이가 지난 2월 초인가요? 주식을 델타항공을 더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40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충격으로 다가섰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각각의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매도를 했다는 거를 이제 금요일 날 알려졌거든요. 두 주식을 팔았습니다.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델타항공 그 미국 최대 항공사가 되겠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우리 측으로 보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영국의 라이언에어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이자 미국에선 제일 큰 거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인데요. 매도를 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틀 동안 그 1,300만 주를 델타항공을 팔아서 3억 1,000만 달러어치를 팔았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230만 주, 7,400만 달러를 팔았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한 4억 달러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한 이후에도 각각 여전히 10%를 갖고 있고요. 델타를 5,900만 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5,10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여튼 금년도로 주당 46.4달러에 100만 주를 델타항공 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24달러에 팔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격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손해나고 팔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서 다들 얘기하는 거지만 근거가 있는 건 하나도 없겠고요. 뭐 언젠가 한번 말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제 경우를 보면 왜 팔았는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산 이유들 얘기 안 하고 여러 가지 펀드가 있고 다양한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노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 팔았는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노 코멘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매니저 중에 한 서너 개의 주요 매니저가 있는데 왜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미 빠진 상태에서요.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도 시간에 11%가 더 떨어졌고요. 마찬가지 사우스웨스트 라인은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 미국에서 월요일 열리는 장에서는 일정 수준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 항공주에 대해서 저는 그럼 대한항공이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뭐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생활하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서비스면 서비스요. 상품이면 상품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는데요.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올라가지 않은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딱 항공요금이 안 올라갑니다.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캐나다 왔다 갈 때 보면 10년 전에 지금이나 금액이 올라간 적이 없고요. 특히 아시아 쪽은 오히려 금액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일본은 떨어졌고.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가는 비행기 노선이었기 때문에 상상 부지의 가격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른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고요. 저는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항공주는 기본적으로 저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대한항공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살펴보고 항공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